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밌는 얘기 좀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어느 학술대회에 갔댔습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 이제 들은 분들도 있고 안 들으신 분들도 계셨는데 어느 학술대회에 갔는데 Y 그 철학 교수셨어요. 그때 이제 주로 이 경제적 정의 문제에 대해서, 저스티스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 시절인데 이 정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던 Justice as Fairness 뭐 이런 거거든요. 공정으로서의 정의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시장 경제 시스템이 가장 페어한 시스템이다. 컴피티션, 경쟁이야말로 가장 페어하다 이제 하는 요지로 쭉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하니까 드디어 이제 그 Y 교수라는 분이 그분은 이제 철학을 하신 분인데 더는 참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제 제게 질문을 하신 것이 우리나라의 상위 몇 프로, 10%인가 그랬어요. 상위 10% 인구가 전 토지의 80%였던가요? 90%였던가요? 좌단간 상위 10%가 전국 토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이 엄청난 토지 소유의 불균형. 토지는 모든 자산의 원천인데 국부의 출발이고 모든 부의 원천인데 소위 땅 부자. 상위 10%의 땅 부자가 전국 토의 80%를 가지고 있는 90%를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불균형이 옳다는 거냐 이제 이런 식으로 저를 규탄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강단에서 또는 고등학교 교실에서 대학 강단에서 또 사적인 그런 대화 모임에서 또는 여러분들이 혹시 산에 올라가서 저 더 넓은 빌딩도 많고 하는데 내 집은 왜 없나 하고 이제 젊은 시절에 많이 울분을 토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 그 Y 교수의 말씀을 들으면 제가 언젠가 조국 교수가 소위 우리나라 빈곤 통계를 완전히 거꾸로 읽는 데 대해서 나의 조국이라고 하는 이 동영상을 만드는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조국 교수는 그게 아주 사소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소한 문제도 있고 사소하지 않은 문제도 있어요. 근데 사소한 문제가 아닌 걸 가지고 그때 조국 교수가 잘못 지적을 했는데요. 그건 강의의 본질이었습니다. 근데 사소한 것은 틀릴 수가 있는데 이 철학과 교수도 전 국민의 10%만이 80%, 90%의 땅을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토지 소유의 격차 사회를 옳다는 거냐 이렇게 이제 저를 규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통계를 한번 보시죠. 오늘 아침에 이건 부끄럽게도 한국경제신문 기사입니다만은 이 작은 기사에 주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땅 한 평이라도 가진 사람 국민 10명 중 3명. 야, 그러면 국민 10명 중에 7명은 땅 한 평도 없다. 야, 정말 우리나라는 국민 10명 중에 3명만이 땅을 가지고 있는 정말 빈부격차가 극심한 나라이겠구나. 그 다음에 이 기사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0.1%의 땅 부자 5만 명이 전국 토의 10%를 소유하고 있다. 0.1% 땅 부자 5만 명이 전국 토의 10%를 소유하고 있다. 5만 명이 0.1% 땅 부자가 10%를 소유하고 있다. 이 제목은 또 어떻습니까? 상위 50만 명이 전국 토 55%를 소유하고 있다. 상위 50만 명이 전국 토지 55%를 소유하고 있다. 이 제목도 한번 보시죠. 개인 땅 소유자 상위 3%가
전체 민간 소유지, 민유지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살벌하죠. 야, 이런 엉터리 같은 사회가 있나. 그야말로 전국 토를 극소수의 부자가 다 장악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총인구의 30%가 개인 땅 소유. 개인 땅 소유자 상위 3%가 전체 민유지의 55% 차지. 상위 50만 명이 전국 토지 55% 소유. 참 살벌하죠. 0.1% 땅 부자 5만 명이 국토의 10%를 소유. 이렇게 나가면 우리는 이 사회는 혁명을 해서라도 땅을 재분배해야 되겠다. 이승만 대통령이 토지를 유상몰수 유상분배를 했댔습니다. 북한에서는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했다고 흔히 얘기합니다만 북한에서는 무상분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국가가 가지고 소작을 줬죠, 국민들에게. 무상배분한 적이 없습니다. 일부 요즘 교과서 파동에 일부 교과서 그런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만 북한에는 개인 땅 소유권이라는 것 자체가 없으니까. 일제히 이렇게 보도들이 나오는데 이 보도는 어디에서 온 것이냐? 이 자료에서 온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것도 있는데요. 먼저 강원도 땅 주인은 절반 이상이 외지인이다. 아우, 무서운 통계입니다. 야, 강원도 그러면 주민들은 무슨 식민지 같은 거냐? 식민지냐? 뭐 이런 느낌을. 이 통계가 어디서 나왔나 하고 보니까 어제 국토부, 정부입니다. 정부에서 내놓은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 제목을 전국 토지 소유 현황을 한눈에 통계 작성 공표 해가지고 1, 2, 3 하고 이제 주요 내용을 썼는데 소유 구분별로 민유지가 52.6%, 국공유지가 32.2%, 법인 등 기타가 15.2%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 중에 30.1%가 전국의 개인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30%가 땅이 있고 70%는 땅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10명 중에 3명이 땅이 있다. 뭐 나머지 10명 중에 7명은 땅 한 평도 없다. 재미있는 건 이겁니다. 5, 60대가 개인 토지 중 과반수 이상인 52.2%를 소유한다. 야, 세대별로도 엄청나게 편중되어 있구나. 5, 60대가 개인 토지 중에 과반수 이상인 52.2%를 소유한다. 야, 정말 5, 60대의 우리나라 부가, 토지의 부가 엄청나게 편중되어 있구나. 이렇게 느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 무엇이 진실인지 한번 볼까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자료를 읽어보면 국토부가 전혀 거짓말을 한 건 아닙니다. 지금 이 내용도 거짓말은 아니에요. 거짓말은 아닌데 아주 사실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 토지 소유 현황은 1532만 명이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1532만 명. 이게 이제 총인구의 30.1%입니다. 전체 인구 30.1%고 이 전체 인구의 30.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1532만 명 중에 50대 또 60대가 이 땅의 절반 이상을 또 가지고 있다. 이런 겁니다. 1532만 명이 땅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 김 PD는 아직 땅이 없습니다. 정규재는 땅이 있습니다. 그저 50대, 60대에 해당이 되잖아요. 쟤는 우리 집에 아이가 셋이 있어요.
그 3명 다 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규제 집에는 5명이죠. 5명 중에 땅이 있는 사람은 정규제밖에 없습니다. 그럼 상위 20%가 전 국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야, 그러므로 정규제 집은 빈부격차가 엄청난 집이다. 상위 20%가 전 국토 100%를 가지고 있다. 이제 아셨습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이 1532만 명의 거의 대부분은 가장들입니다. 그건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가지고 있거나. 우리들은 없는 겁니다. 학생들은 당연히 없죠. 근데 그 학생들도 다 전 인구잖아요. 인구 안에 들어가잖아요. 총인구 5,095만 명 중에서 30.1%. 그 4인 가족 기준으로 보면 25%가 땅을 가지고 있는 게 정상이죠. 근데 4인 가족이 아닌 사람도 많으니까 1인 가구도 있고 2인 가구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큰 놈이 취직해서 직장 부근으로 가구를 독립해서 나갔다. 그러면 우리 집 식구 전체의 통계는 더 가난해져요. 왜? 나 가구 소득 안에 있다가 나가 떨어지면 소득이 아주 낮은 새로운 가구가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더 가난해졌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우리 집 5 식구 중에서 땅 가진 사람 나밖에 없죠. 집칸이라도 가진 사람. 그 나머지는 땅이 없죠. 야, 빈부격차가 굉장하다, 우리 집이. 바보입니까? 지금 그 통계인 겁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 중에 30%만 토지를 갖고 있고 70%는 토지가 한 평도 없다. 물론 전적으로 그런 건 아닌데 이 30%의 대부분은 가장일 거예요. 그 나머지 70%는 그 구성원들이죠. 부인도 있고 자식도. 그런데 이런 통계를 가지고 10명 중에 3명만이 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쓰면 아, 나머지 7명은 땅도 없고 땅 한 평도 없고 정말 우리나라는 토지 소유가 불균등하게 되어 있는 개판이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죠. 0.1% 땅부자 5만 명이 국토의 10%를 소유하고 있다. 이 0.1% 땅부자가 누구일 것 같습니까? 이 0.1%의 땅부자 누구일 것 같아요? 0.1% 땅부자 5만 명이 국토의 10%를 소유하고 있다. 0.1%의 땅부자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 몇 분 있어요. 개인적으로 아는 분. 야, 그럼 정규재 실장은 개인적으로 아는 부자들이 많구나? 아니에요. 물론 그분들이 저보다는 부자들입니다만 누구냐? 농민들입니다. 농사 짓는 분들. 농민들.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0.1% 땅부자 5만 명의 국토의 10%를 소유하고 있다 이러면 젊은 학생들이 보면 이 X들 다 죽여라 이럴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엉터리 사회구나. 아니에요. 농민들이에요. 대부분이 농민들입니다. 이건희 회장 땅이 물론 집값은 비싸죠. 근데 그 땅이 몇 평이나 되겠어요? 농민들 저기 전라남도, 북도, 경상남도 평야지대 가보십시오. 농민들이 몇 헥타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몇 헥타 이렇게. 몇 평 이런 게 아니에요. 헥타로 나가는 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농들은. 그거에 땅부자 5만 명. 다 농민들입니다. 흔히 농민이라 그러면 정말 땅에 머리 박고 고생한 바로 그분들. 근데 이게 이렇게 써놓고 둔갑시키면 바보들은 야 0.1%가 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하는 이유는 또 이 국토 통계를 보고 또 멍충이 같은 인간들이 상위 0.1%의 땅부자 5만 명이 전국토의 10%를 소유하고 있는 이 엄청난 부가 불균등한 나라에서 어쩌고저쩌고 또 떠들까봐 미리 제가 가르쳐 놓는 겁니다. 그렇게 떠들지 마라.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통계가 나올 때마다 바보들은 또 이걸 억지로 해석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이거 보십시오. 강원도 땅 주인 절반 이상이 외지인이다. 그럼 절반 정도는 내지인이죠. 이 외지인은 누굴 것 같아요? 외지인이라는 게 과연 누구겠는가? 지금 아마 전국적으로 부재지주가 엄청나게 많아졌을 겁니다. 부재지주. 자기 땅에 예를 들어서 시골에 땅은 있는데 주인은 서울에 사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서울의 부자들이 말이야 전국 방방곡곡에 땅 투기나 하고 해서 몇 프로의 부재지주가 강원도 땅을 몇 프로 가지고 있고 몇 프로의 부재지주가 전라도 땅 중에 몇 프로가 부재지주의 땅이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투기꾼들이 말이야.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많죠. 근데 주된 경우는 공부 잘해서 서울에 유학 온 아들이 서울에 눌러 살고 있고 시골에 부모가 돌아가셔서 그 땅을 상속받아서 팔지도 못하고 쩔쩔매고 갖고 있는 땅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재지주죠. 사는 건 서울에 살고 고향에 땅이 있죠. 왜? 부모가 평생을 갈던 뭐 그 논이 됐건 밭이 됐건 임야가 되었건 땅이 있죠. 선산, 자기 조상대대로 내려오던 산이 임야, 그 시골에 있죠. 그 부재지주인 거예요. 이런 겁니다. 주된 것은. 그래서 서울에 인구가 엄청나게 몰려오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서울에 다 와서 젊은 아이들이 그래서 시골에서 서울로 와서 서울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어른들은 돌아가시고 어른들이 돌아가시면 어른들 가지고 있던 시골 땅이 상속이 되니까 부재지주가 되는 거죠. 무슨 투기꾼이 바로 하고 그거 있죠 물론. 그러나 그게 주류가 아니다. 근데 마치 그런 것처럼 또 떠드는 거예요. 강원도 땅 주인 절반 이상이 외지인이다. 그러면 무슨 강원도는 그럼 우린 식민지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현실을 그렇게 악당처럼 만들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국토부 자료에 보면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의 경우 1532만 명이 국토의 30.1%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2006년 대비 165만 명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10% 이상이 늘어난 거예요.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땅 가진 사람의 숫자가 늘어난 겁니다. 아시겠죠? 땅 가진 사람의 숫자 줄어들지 않고 땅 가진 사람의 숫자가 늘어난 겁니다. 전체 토지 소유자 중 상위 50만 명의 소유 비율은 55.2%.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2006년에 56.7%보다 1.5%포인트 줄어든 겁니다. 소유 집중도가 오히려 완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상적으로 신문기사를 쓰면 땅 편중도 완화돼 땅이 오히려 평평하게 여러 사람에게 소유되고 있다. 상위 소유자들이 땅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오히려 줄어들었다. 말하자면 편중도가 낮아지고 있다라고 쓰는 게 맞죠. 근데 그렇게 안 씁니다, 언론들이. 언론들은 자극적이고 말도 안 되고 부풀어서 지구는 망해가고 있다고 쓰고 싶거든요. 지구는 망해가고 있다고 쓰고 싶은 것이 이거 좌익 본능입니다. 좌익 본능. 좌익적 성향의 그 아주 본질적인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안 쓰죠. 땅을 한 평이라도 갖고 있는 사람 1532만 명. 전체 인구 중에 31%. 네, 1532만 명은 6년 전보다 165만 명이 늘어난 거예요. 10% 이상 늘어난 거예요. 그 땅 가진 사람들이 많아졌다. 또 상위 50만 명의 소유 비율은 55.2에서 56.7에서 55.2로 낮아졌다. 평평해졌다. 또한 세대별 한번 볼까요? 세대별 토지 소유 현황은 2111만 세대입니다. 가구. 그럼 전체 가구 1211만 세대 중에서 가구 중에서
총 세대는 얼마냐? 2천만 가구예요. 그 60%, 59.9%가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세대로 따지면 60%가. 이건 제가 볼 때는 아직도 낮아요. 더 높아져야 됩니다. 더 높아져야 됩니다. 상위 50만 세대의 소유비는 57.0%. 6년 전에 2006년에는 58.9%예요. 이거 역시 1.9%포인트 줄어들어서 소유 집중도가 완화되고 있는 겁니다. 연령대별 토지 소유 현황을 보면 50대가 27.8%, 60대가 24.4%, 70대가 18.8% 순으로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으며 20세 미만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0.3%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연하죠. 20살도 안 된 애들이 땅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죠. 할아버지한테 뭐 아버지한테 유산 받은 거 아니면 0.3%. 꼭 60대 가장 경제활동이 왕성할 때니까. 또 평생을 저축을 해서 축적되었을 때니까 많은 건 당연하죠. 20대 30대 거의 없죠.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 사회 빈부격차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상대적으로 빈부격차가 벌어졌다기보다는 노령화 때문에 통계상 벌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노령화 때문에. 실상은 전혀 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하자면 멀쩡한 사람이 더 가난해져서 이런 게 아니고 중간이 사라져서 가난해지고 이게 아니고 마치 토지 소유 현황처럼 쭉 가서 나이가 많아질수록 자산 축적액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층과 노인층을 비교하면 당연히 빈부격차는 벌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당연히 벌어지죠. 그전보다 나이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빈부격차는 벌어진다. 이거 무슨 경제 체제의 문제도 아니고 시장 경제의 불공정 문제도 아니고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에서 고령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하도 제가 어제 이 자료가 국토부에서 나왔길래 바보들은 또 엉터리로 쓰면서 또 책동짓을 할 거다 하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대개 이런 제목들이 나왔어요. 토지 자체를 한번 볼까요? 용도 지역별로는 민간 땅이 전체의 52.6%, 국공유지가 32.2%, 법인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 6.5%, 비법인 등 기타 8.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림지역이 48.9%, 관리지역이 22.8%, 녹지가 11.3%, 주거지역이 2.2%, 공업지역이 0.9%, 상업지역이 0.3%. 잘로 들어보십시오. 주거지역이 2.2%, 공업지역 0.9%, 상업지역 0.3%. 다 합치면 3.3%입니다. 이것만 도시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전부 도시만 보고 있기 때문에 도시가 어마어마한 땅을 잠식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국 토의 불과 3.3%만이 도시지역, 소위 말하는 여기가 다르죠.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합치면 3.3%밖에 안 된다. 오히려 보통의 경우에 4 내지 5% 정도 된다. 우리는 오히려 땅이 좁아서 이렇게 좁게 쓰는 게 아니고 넓은 땅을 좁게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도시지역이 너무 작아요. 차라리 그린벨트 좀 물리고 우리나라 녹지 굉장히 많거든요. 서울만 하더라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서울이 녹지가 낮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은 도시가 산 속에 있는 도시예요. 북한산, 관악산, 수락산. 녹지가 거의 세계 탑 수준으로 높은 도시입니다. 남산. 근데 우리나라 도시지역 3.3%밖에 안 되죠. 땅값이 비싸겠구나. 당연히 우리나라 토지 통계를 딱 보면 이 나라는 땅값이 비싸겠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 문제만 하더라도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를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는
깊이 있게 봐야 된다. 그저 언론들이 쓴다고 그게 사실이 아니다. 그러고 국토부는 무책임하게도 이런 따위의 제목을 겉에 달아가지고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 기자들이 이렇게 따라 쓰죠. 5, 60대가 개인 토지 과반수 이상 다 가지고 있다. 더러운 놈입니까 이게? 5, 60대 우리의 아빠들이 열심히 일해서 아파트라도 한 채 가지면 그 땅이 있잖아요. 이게 마치 잘못된 것처럼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 중에 불과 30%만이 땅을 가지고 있다. 10명 중에 7명은 땅도 없어. 더러운 사회? 아니죠. 당연하죠. 아버지만이 땅을 가지고, 아버지이거나 엄마이거나 가장만이 땅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통계를 조국 교수나 또 엉터리로 또 떠들까봐 아까 제가 얘기했던 Y 제가 그 Y 교수에게 이랬어요. 교수님 가족이 몇 명이세요? 집에서 교수님만 집을 가지고 있죠 아마? 그러면 25%가 4인 가족이라고 보고 상위 25%가 전국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교수님 댁은 엄청난 빈부격차의 국가예요. 그런 통계입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거나 읽을 때는 아주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점을 국토 통계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